안녕하세요. 절세로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안내 유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아마 지금 아직 발송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5월 달에 이런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내 유형이 나와 있고요. 이 유형별로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고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서 이렇게 수익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형별로 기장 의무와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신고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기장을 할 건지 추계를 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장으로 할 건지 추계로 할 건지 요 방법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 안에서 기장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복식부기로 할 거야, 간편장부를 할 거야, 그거를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장을 할 건지 추계를 할 건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기장을 할 거다라고 정해지게 되면 복식부기로 할 건지 간편장부로 할 건지, 또 추계를 하게 되면 기준경비율로 갈 건지 단순경비율로 갈 건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방법을 이제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가계부처럼 작성할 수 있는 신고 서식인데요. 굉장히 간편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가계부를 쓰듯이 그냥 매출액 얼마, 비용 얼마 이렇게 써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진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라서 또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존 사업자를 기준으로, 기존 사업자라고 하면 2017년도에도 사업을 하셨고 2018년도에도 사업을 하신 분들을 일컫습니다. 즉 2017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고 2018년도 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그런 이제 기존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2017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장 의무와 추계 신고 시 적용할 그 경비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 5월 31일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8년도 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직전 연도라고 하면 2017년도라는 직전 연도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업종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도소매 매출 10억이랑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10억의 매출은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도소매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10억의 매출에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 만약 서비스업에서 10억의 매출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죠. 왜냐하면 서비스업은 거의 대부분 뭐 상품의 재고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거의 순수익과 비슷하기 때문에 순수 뭐 한 60%, 50%에서 60% 정도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률 자체가 달라져서 업종별로 어떤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 기장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숙박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나에 속하게 되고요. 1억 5천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1억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계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계 신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그 다음에 수입을 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비용의 비율을 산정해가지고 빼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분들 있잖아요. 비용을 얼마 썼는지를 기록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그 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불리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추계로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기장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자에게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 사업을 개시하고 굉장히 영세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할 필요 없이 추계라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 자체가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기장을 하셔서 세금을 절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를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 계시죠. 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00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추계 신고 방법 중에서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세요. 기준경비율로 하시는 분들은 장부를 기장을 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고
2,400 미만인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 근데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도 혹시 결손이 나신 분들은 오히려 기장을 해서 결손을 내서 2월 결손금 신청을 해서 다음 해에도 쓸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기존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떡하냐?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이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일부 전문직 사업자 등과 같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나눌 때 요 기준으로, 요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를 하시는 경우에는 요 금액,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자를 나누는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율로 할 거냐 단순경비율로 할 거냐 그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규 사업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나눌 때 추계라는 방법을 활용을 할 때는 복식부기로 할 거냐 간편장부로 할 거냐 요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예를 들어 뭐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셨던 분들이라면 7,500 미만인 분들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장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고요. 근데 실제로 쓴 비용이 더 많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장을 하는 것이 100% 유리합니다. 왜냐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액의 20%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꽤 크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기장을 할 건지 추계를 할 건지 둘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뭐 의료업, 병원,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약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사 등등과 같은 이런 전문직 사업자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장 의무, 첫 해여도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장을 할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나눌 때는 요 매출액에 따라서 직전 연도인 경우에는 요 오른쪽에 두 줄 요걸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 당해 연도인 경우에는 요 왼쪽에 두 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세청에 가보시면요. 자, 국세청 이거는 NTS, 홈택스가 아니고 nts.go.kr 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성실신고 지원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 신고 유형별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B 유형이었죠. 저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B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사업소득 및 타소득, 안내 유형이 A, B, C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A, B, C, 복식부기 의무자다 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데 세무서에 가시게 되면은 기장을 하지 않습니다. 추계라는 방법,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 이 기준경비율은 불리합니다.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무조건 불리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방법이라 ABC 유형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 국세청에서 그 민원 봉사실 대기 인원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하실 분들은 이 민원실 대기 인원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가시면은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가 몰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민원실 대기 인원 확인하셔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와 E인 경우에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의 방법이라면 직접 신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간편장부도 직접 신고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 그리고 또 감면이 가능한 항목들 그리고 간편장부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꼭 간편장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간편장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간편장부라는 편리한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어떤 배려를 한 거지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크거든요. 세액공제
세무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편장부 D 유형과 E 유형인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단일소득 FGH 있잖아요. 요거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모두채움 신고서라고 해가지고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단순 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 방법이라서 이거는 요즘 ARS로 버튼만 눌러도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가 마감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FGH는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하다.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은 환급까지 알아서 나오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은 직접 하시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무서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거 잘 읽어보시고 순서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은 FGH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간단하다. 근데 FGH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긴 내는 방법이거든요. 소득 금액이 영원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FGH인데 H 유형이 나왔는데 결손이다. 남는 게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결손을 이월하셔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FGH 유형인데 결손 사업장이었다. 남는 게 없었다. 그 경우에는 기장을 하셔가지고 결손금을 이월해서 또 내년에 쓸 수 있거든요. 꽤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FGH 유형은 일단 만약에 남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직접 신고, 근데 남는 게 없었고 결손이었다. 그러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자 X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만 받지 않고 두 곳에서 받았다든지 아니면 중도에 퇴사해서 다음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직전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합산해서 신고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X 유형이 나옵니다. X 유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직접 신고를 하셔도 좋은데 이것도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X 유형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연말정산을 다시 해가지고 훨씬 더 저희가 세금을 줄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의뢰를 하시는 거를 방법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FGH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신고가 될 수 있고요. 모바일 앱으로도 된다고 해요. FGH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손인 경우를 제외하고 요 지금 홈택스 NTS에 동영상이랑 그다음에 PDF 파일로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고하셔서 신고를 또 원활하게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연의 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